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상세 페이지 제작 꿀팁을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피그마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피그마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과 또 피그마를 활용했을 때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또 제가 작업하는 방식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상세 페이지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그마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그마를 사용하시다 보면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점점 더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피그마는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리터칭 기능이라던가 다양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움짤, 우리가 많이 제작을 하잖아요. 이런 GIF 출력 기능도 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잘 이용을 한다면 작업 시간도 줄이면서 또 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같이 빠르게 알려드려야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그마를 활용해서요,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이 스토리보드 디자인을 피그마에서 하면 간편한 디자인 인터페이스 구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작업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만 완성을 시키기에는 포토샵보다는 피그마가 더 빠르고 편리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처럼 레이어가 계속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 이미지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이따가 분할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합쳐서 클라이언트와 협업하는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보드 디자인을 완성시키면 바로 클라이언트를 초대해서 회의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는 피그마를 먼저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그마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똑똑하게 제작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저는 피그마에서 총 3가지로 파일을 나눠서 작업을 해요.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백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그마에서 New 디자인 파일이라고 있죠?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위에 언타이틀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 좋잖아요. 옆에 보면 드래프트라고 이렇게 눌러 볼게요. 피그마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새 창으로 켜지는데 여기 보면 상세 페이지 디자인용이라고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백업용과 협업용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정리를 해보고 또 작업 페이지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디자인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콘 또는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네, 이제 기본적인 페이지는 이렇게 다 나눠줬고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파일을 상세 페이지 디자인용 파일에 함께 저장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후에 상세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레이아웃 디자인과 이미지나 아이콘들을 그때그때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 세팅을 꼼꼼하게 해두시면 추후에 다시 재작업을 할 때에도 정말 편리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을 우리가 해줄 건데요. 상세 페이지도 수많은 종류가 있죠. 오늘은 스토리텔링형 상세 페이지를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토리텔링형 상세 페이지란 이야기를 하듯 풀어나가는 상세 페이지를 의미해요. 보통 와디즈에서 상세 페이지를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런 와디즈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요즘 트렌드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줄 건데 보면 제가 이렇게 미리 레이아웃 템플릿을 만들어 뒀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지워놨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건 이제 이미지를 넣는 건데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엔 이미지를 넣는 거구나 라는 걸 추후에 사용할 때에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피그마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캔바에서도 이렇게 말풍선 넣는 기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그마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눈에 쭉 다 보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여기서 스토리텔링형 디자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인트로 7, 인트로 8이라고 있죠. 인트로 7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인트로 8을 선택하면 또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인트로 7과 Shift 키 누르고 인트로 8을 같이 선택하면요. 같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컨트롤 C 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 있죠? 여기에 컨트롤 V 해주세요. 네, 가져와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레이아웃 템플릿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건데 오늘은 공기청정기 제품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예전에 제가 스토리보드 기획서를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업데이트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획서가 지금 있으시겠죠? 저는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이렇게 미리 카피 문구를 좀 따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 기획서를 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이쪽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죠. 저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정렬, 제가 피그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정렬 기능을 지금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적어볼게요.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글씨는 모두 다 이 템플릿들에 맞게 기재를 해줬어요. 밑에 부분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섹션을 나눠서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섹션은 이렇게 해줄게요.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기 항목이 있죠. 이 부분에 이미지를 제가 넣어줄 건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레이아웃 디자인도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콘 또는 이미지, 이 페이지도 같이 만들었었죠. 저는 미리 이미지나 아이콘을 추려 놓는 편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강좌에서
따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미리 폴더링을 좀 해놨었는데, 이 피그마를 활용하실 때에는 폴더링 해놓은 파일을 이쪽에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보면 내용을 쭉 보시면요, 카피라이팅 문구가 미세먼지보다 꽉 막힌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줬잖아요. 공기가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톡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넣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깔끔해졌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려면 이 카피라이팅 문구에 맞는 이미지나 효과들을 함께 써주는 게 좋아요. 저는 디자인할 때 이런 효과들을 군데군데 잘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효과들을 넣어주면 실제로 이 상세 페이지를 읽을 때 더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이 먼지거든요, 이거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일러스트 아이콘을. 그래서 이쪽에 배치를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벌써 디자인이 끝났어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랑 이 세 가지 항목이 소구점을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렇게 글씨만 적어 놓으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이럴 때에는 아이콘을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색깔도 사실 제가 미리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맞게 이렇게 배치를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아직 컬러도 넣지 않았는데 이 레이아웃 디자인 하나만으로 뭔가 상세 페이지가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세 가지 아이콘은요, 이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우클릭하고 플러그인 있죠? 여기서 컨텐츠 릴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아이콘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상단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바로 보이죠? 눌러보면 런이라고 있죠? 버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스타트 누르고 아이콘 있죠? 꼭 아이콘이 아니더라도 이미지도 있고요. 또 텍스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좀 중점인데, 저는 아이콘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끌어와 주시면 돼요. 가져와졌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피그마 안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죠. 이 피그마가 좋은 이유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양한 플러그인과 연동을 시키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꼭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 같은 이미지 무료 게티 사이트 있죠? 이런 사이트들도 이 피그마에서 다 연계가 가능해요. 이렇게 디자인이 모두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끝났죠. 제가 카페에 레이아웃 디자인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곧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이 레이아웃 디자인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이아웃 디자인을 다양하게 준비를 더 하고는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강의를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너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디자인들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 디자인을 완성시켜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쭉 보셨을 때 디자인 프로세서가 일단 레이아웃 디자인에 글씨를 적고 아이콘이나 이미지로 꾸며주면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컬러를 입혀요. 오늘은 컬러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실 거예요.
컬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디자인할 때에는 정말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 제작보다도 디자인을 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컬러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카피라이팅 문구나 레이아웃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맞게 컬러를 써야 상세 페이지든 어떤 것이든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왜 이걸 표현했는지 확연히 알 수가 있거든요. 컬러로도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릴 건데 이 부분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컬러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인트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컬러도 좀 위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위험 이런 것들은 적신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을 좀 옅은 검정색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먼지의 색상이 약간 좀 옅은 검은색 색상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입혀줍니다. 뭔가 좀 더 갑자기 달라졌죠. 그리고 이 글씨 색상이 근데 지금 이 회색으로 쓰기에는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배색 조합이라는 거예요. 배색 조합이라는 건요, 컬러를 하나를 쓰지 않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개 쓰면서 컬러를 계속 조합해주는 걸 의미해요. 이 옅은 검은색과 어울리는 다른 색상을 글씨의 색상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야 이 글씨가 더 확연히 보이겠죠. 보통 대비되는 색깔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위험 요소도 있고 또 깨끗한 부분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흰색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써주니까 조금 더 확연하게 글씨가 잘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센스 있게 한 번 더 다가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필기 노트를 할 때에도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조할 부분을 좀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같이 줘도 좋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무조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은 좀 위험하잖아요. 적신호 영역에 완전히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줄게요. 이 색깔로 주고, 이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밑줄을 하나 쳐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들 표현할 때 이 필에서 누르시고 스포이드가 중요하거든요. 스포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위험 색상 있죠? 틱 찍어주면 이렇게 바로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서 글씨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글씨가 잘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붉은 계열을 써줬는데 여기서 배색 올바른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네, 이렇게 또 쓸 수 있는데 흰색 배경에는요 이런 짙은 빨간색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스포이드로 찍어서 하면 되게 약간 안 보이죠?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옅은 블랙을 썼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색도 이런 짙은 붉은색이 아니라 조금은 눈에 더 띄도록 밝은 색상의 붉은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컬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우리가 이 글씨를 또 바꿔봐야겠죠.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블랙인데 좀 적당한 색상을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같이 쓰는데 흰색에 좀 더 눈에 잘 띄고
약간 깨끗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요, 약간 쨍한 색깔을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 부분은 강조를 더 해주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 부분에 글씨만 바꿔줘도 좀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상세 페이지잖아요. 이 공기청정기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안정감을 주는 컬러인 푸른 계열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강조되는 글씨를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진한 푸른 계열의 색상을 같이 써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줘 볼게요.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이 정도로도 저는 이 배색이 이쁜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소고점 멘트만 조금은 더 짙게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색상은 통일감 있게 써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아까 썼던 게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쭉 한번 살펴볼까요? 인트로의 이제 상단 부분 보시면 위험 요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미세먼지 같은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배경을 약간 옅은 블랙을 써줬어요. 그리고 이 옅은 블랙 색상과 함께 이 카피라이팅 문구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얀 색상을 같이 써줬고요. 또 이 글자들에서도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싶어서 위험이란 글자는 조금은 밝은 붉은 계열의 컬러를 써줬고요. 밑에를 쭉 내려보면 조금 더 디자인감을 더 주기 위해서 푸른 색깔과 검정 색상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해줬어요. 여기서 메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깨끗한 이미지의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니까 전 푸른 계열의 색상을 메인 컬러로 사용을 한 거고요. 강조되는 컬러도 우리가 있다고 했었죠. 강조되는 컬러는 이 먼지 색상을 표현해준 옅은 블랙과 밝은 붉은색을 같이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컬러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 컬러는 검정색을 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니까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다 되었어요. 컬러도 이런 식으로 또 의미에 맞게 배색 조합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사용한 컬러는요, 대략적으로 모던 톤과 심플 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디자인을 완성시켰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제가 예전에 상세 페이지 강의 영상을 업데이트 했었는데 그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통이미지로 바꿔줘야죠. 여기 보면 제가 섹션을 인트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 분할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바꿔줄게요. 통이미지라고 해주고 섹션을 쭉 늘려줍니다. 이 이미지들을 통이미지로 합쳐줄 거예요. 일단은 이건 지우고 이 프레임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통이미지니까 어느 정도는 쭉 이렇게 늘려서 피그마가 좋은 게 자유자재로 프레임을 막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방향키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이 친구도 같이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합쳐줬어요.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볼 때에는 분할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내려서 보는 거니까 마지막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통이미지로 합쳐서 한눈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수정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이미지나 글씨도 같이 넣어야 하잖아요. 피그마에서 GIF 출력은 어려워도
움직이는 이미지나 글씨 같은 모션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위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와 아까 넣어준 일러스트 움짤도 같이 보이죠.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실제로 웹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이 재생 버튼 하나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상태도 저는 괜찮지만 조금 더 센스 있게 꾸며보도록 하자고요. 여기에 저는 먼지 이미지를 하나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같이 보이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필이라고 있어요. 이 100% 있죠. 이 100%는 불투명도를 의미하는데 10으로 낮춰줄게요. 뭔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먼지 같은 화면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글씨가 저는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움직이는 글씨를 따로 작업을 해줄 거면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면 네, 조금은 더 낫네요. 이렇게 너무 이래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 여백임이라고. 아이고. 네, 좀 낫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피드백을 하면 요런 부분들 있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랑 위험, 그리고 이 부분 클린업 있죠? 이 부분은 좀 움직이는 글씨로 해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풍선으로 텍스트 모션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모션 피그마에서 주긴 좀 어려워서 또 텍스트 모션 주기. 됐다. 요것도 텍스트 모션 주기. 5월 배경만 모션 주기.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을 해놓고 따로 모션을 주는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내가 좀 더 강조해서 움직이는 글씨로 만들어서 잘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 디자인이 정말로 다 완성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백업용과 협업용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보자고요. 작업용 디자인 파일이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켜놨어요. 일단 백업용부터 해볼 건데 이렇게 작업한 파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백업용에 그대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바로 복사가 되죠.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이제 백업으로 가지고 있을 용도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고, 이제 협업용을 해볼게요. 분할 이미지를 굳이 따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통 이미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놔줘요. 그런 다음에 말풍선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견 조율 비리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죠. 이렇게 한 다음에 쉐어 누르고 이메일, 파트너사 이메일 추가해서 캔 에디트로 추가를 한 다음에, 왜냐면 같이 코멘트를 넣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작업 파일을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파일을 잘못 건드려도 다시 백업한 파일을 불러오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캔 뷰보다는 캔 에디트로 선택을 하고 파트너사 이메일 넣고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작업이 편리해져요. 협업도 되고 또 백업용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작업하는 파일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